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입문 강의 58회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우리 58회 이제 마지막 시간 회차입니다. 변리사 시험 1차 대비로 입문 강의 1회 때부터 들으셨다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또 들으셔도 되고요. 기본 강의 들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58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라든지 인터넷 이런 거가 관련된 거 있는데, 특히 키워드 검색에 관련된 것이 이제 인터넷 관련돼서 판례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언젠가는 꼭 나올 거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 상표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인터넷을 뗄래야 뗄 수 없죠. 인터넷 쇼핑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표가 활용이 되는 게 당연히 인터넷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의외로 인터넷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한 두 번 정도 제 기억으로는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나온다면 나올 만한 게 키워드 검색 광고입니다. 키워드 검색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VSP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키워드 검색하고 연결지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실제 이제 VSP 사건에 관련된 거는 키워드 검색이 이제 다음의 경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네이버라고 치면, 자, 우리가 이제 VSP라는 어떤 상표를 검색을 하면, 여기가 우리가 루이비통이라든지 유명 상표를 치면 여러 가지 뭐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VSP라는 거를 상표가 이미 등록이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뭐 파워링크라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 파워링크 뭐 이게 많이 변화가 됐지만 요즘에는 이제 파워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입찰제 뭐 이렇게 경매하듯이 이렇게, 아니면 이제 클릭당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VSP가 순간정전 보상장치 뭐 이런 건데, 자, 이게 VSP라는 상표가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데, 자, VSP로 검색을 하니까 이제 자기의 사이트가 검색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쪽에 예를 든 겁니다. 그럼 VSP MTC라고 해서 검색이 됐을 때, 자, 이렇게 검색이 되게 하는 거는 상표권 침해겠느냐? VSP라는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VSP를 사용을 해서 이게 검색이 됐다는 거는, 키워드 검색을 했다는 거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이제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루이비통, 뭐 나이키, 유명 상표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나오게 되죠. 근데 뭐 검색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뭐 블로그가 검색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동일한 상표가 사용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침해로 볼 수 있겠느냐?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엔 판례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제 링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링크라든지 거기에 이제 상표가 쓰였다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뭐 상품이 전혀 다른 게 표시가 됐다거나 상품을 전혀 다른 걸 다룬다 그러면 상표권 침해라고 볼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상표권은 우리가 동일 범위는 기본적으로 침해지만 유사 범위까지만 침해로 보게 됩니다. 상품의 범위가. 그런데 상품도 전혀 다르다. 그러면 유명 상표에 대해서 뭐 저명 상표와 관련된 뭐 부정경쟁방지법이 문제될 거는 별도로 하고, 변론으로 하고요. 자,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동일 유사한 상품 분야다 그러면 그걸 침해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상표로 쓰였느냐가 핵심입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가. 여기서는 이 키워드 검색 광고가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요걸 이제 사용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특정 약간 한정을 좀 둡니다. 왜냐하면 상표가 사용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용 형태를 봐서 출처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을 땐 이러한 키워드 검색에 의한 결과의 그런 표시도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출처 표시로 볼 수 있는, 브랜드로서 사용됐다고 보여지는지 그런 개념이 있을 때만 사용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하게 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상표 사용으로는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갑이 이렇게 상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압 안정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색이 되게 하니까 자꾸 침해 경고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내 상표가 이렇게 표시되는 게 권리범위 심판을 청구해서 소극이라는 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 확인해 달라. 그래서 청구가 된 겁니다.
그럼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아마 두 문자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단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표적 사용, 그 다음에 유사 여부, 표장이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 3번 90조 효력 제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근데 이제 되게 맨 처음에 문제되는 게 상표적 사용이냐,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겠죠. 우리가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도 상표적 사용을 볼 수 있겠느냐. 이 경우에 표시된 형태를 봤을 때 VSP, NTC, VSP라는 부분이 있고, 출처된 거 검색에서 나타내고 상품도 동일한 거의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표적 사용을 볼 수 있다 라고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과 함께 키워드 검색 광고도 상표 사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상표적 사용을 했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실제 유사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게 VSP가 여기 보시면 볼티지 세그 프로텍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정납, 승합 안정장치라는 거에 줄임말이고 또 많이 쓰여졌대요. 그때 그 분야에. 그러니까 여기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VSP. 그러면 얘가 등록이 돼 있긴 하지만, 자, 이 상표에서 이 VSP라는 부분이 공통되잖아요. 그럼 이제 상표 결합 상표에서 일부분이 어떤 성질 표시라든지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유사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했을 때 비교되는 부분이 NTC랑 VSP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비유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된다 보니까 갑이 오히려 유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유사 판단에서 이거는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상표가 유사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해서 을에 손을 들어주게 된 판례입니다. 근데 이 판례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키워드 검색 광고가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하는 어떤 판단 기준이나 그런 걸 처음 보여준 판례라 너무 중요하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하고 루이비통 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요게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대신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사 판단에서 좀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자, 요 경우에 상표적 사용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 검색 광고와 관련이 있다는 거. 자, 요게 이제 마지막 파트이고요. 요거는 이제 1차 시험에서는 판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2차에서는 요 사실관계라든지 또 나중에는 이제 90조까지도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판례 강의라든지 기본 강의 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1차는 판례, 2차에서는 사실관계를 응용해서 인터넷이라든지 키워드 검색 광고로 시험 문제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우리 상표법 입문 강의 벌써 1회부터 58회까지 길게 해왔었습니다. 여러분들 1회부터 꼼꼼하게 들으셨다면 8분에서 10분짜리 뭐 조금 꾸준하게 들으시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입문 강의를 통해서 기초 이론과 용어를 좀 정리하신다면 나중에 상표법 기본 강의 들으실 때 되게 익숙하실 거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또 암기 코드 두 문자도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암기라든지 이해에 너무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58회로서 2025년 62회 대비라 이제 개정법을 좀 반영해서 설명을 드려서 제가 딱 특정 지어서 2025년 62회에 상표법 입문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자,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또 다른 입문 강의도 촬영 예정이고, 2025년 6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자, 이런 입문 강의로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들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나중에 또 상표법 기본 강의는 이제 우리 오프라인 또 학원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가볍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